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의 시간까지는 우리 쿼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폼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폼이나 보고서, 얘네는 이제 디자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데이터에 얘네를 가져다가 뭔가 좀 사용자에게 뭐 입력이나 아니면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바로 폼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입력이 안 되고요. 폼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검색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뭐 간단히 뭐 우리 예제 파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이 여러 개 열려 있어 가지고 좀 닫아 놓고, 자, 이쪽에 보시면은 8번째 폼 보이시죠? 요걸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폼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봉사기관이라고 하는 폼을 열어 볼게요. 이렇게 열어 봤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죠. 뭐 입력도 가능해요. 여기에서 뭐 V8 뭐 이렇게 해가지고 V6을 넣었네.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검색도 가능하고 입력도 가능하네. 얘가 바로 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폼 작성. 폼은 데이터의 입력, 편집 작업 등을 위한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뭐 스키마로 따지자 그러면은 외부 스키마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테이블, 쿼리, SQL문, 우리 SQL문이 원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좀 전에 봤던 봉사기관이라고 하는 폼이 있으면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네가 이제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은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가지고 여기 꼭 찍어 보시면은 이쪽에 속성 시트가 나옵니다. 속성 시트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 이렇게 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보면은 여기에 레코드 원본이라고 그래서 즉 봉사기관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갖다 쓴 거예요. 테이블도 갖다 쓸 수가 있고 쿼리도 갖다 쓸 수가 있고요. 또 SQL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쿼리 작성기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등등등. 자,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연결된 원본 테이블 및 쿼리에 반영이 돼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내가 뭔가 넣었더니 봉사기관 열어보니까 밑에 추가되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바운드하고 언바운드가 있는데 바운드는 연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지금 기관 코드 있잖아요. 여기 기관 코드 보면 컨트롤 원본이 연결되어 있는 애. 이런 애를 우리가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봉사기관 테이블에 기관 코드 필드를 연결을 해서 값을 표시하는 건데 얘를 이렇게 비워두게 되면 언바운드로 표시가 돼요. 즉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기관 코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얘는 이제 기관 코드와 연결이 된 바운드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폼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폼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가 있죠. 테이블 및 쿼리에는 이벤트를 지정할 수 없지만 폼에는 이벤트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벤트가 뭐예요? 여친한테 뭐 100일 이벤트 이런 거 아니고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봉사기관에다가요. 우리 이쪽에다가 뭐 얘 창을 닫는 그런 애를 컨트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 단추라고 하나 있을 텐데 여기 단추 있네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에서 명령 단추 마법사가 표시가 돼요. 나중에 이제 실기에서 그대로 하실 겁니다만. 자, 현재 있는 폼을요. 닫을 거예요. 얘를 누르면 폼 닫기. 다음 눌러주고요. 여기다 텍스트로 할 건지 여기 잘 보세요. 그림으로 할 건지 결정이 가능하고요. 다음 눌러주고 얘 컨트롤 이름을 여기서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얘가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를 클릭하면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딴 이렇게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얘를 이벤트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에는 얘는 데이터 원본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폼이나 보고서에는 이벤트를 줄 수 있다. 자, 다음에 폼의 영역인데요. 얘는 정말 자주 출제되는 애입니다. 폼뿐만 아니라 보고서도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앞에 이름이에요. 머리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페이지 머리글하고 폼 머리글이 있는데 요거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은 페이지가 붙은 애들은요. 매 페이지마다 표시가 됩니다. 아셨죠? 그럼 폼이 만약에 딱 인쇄를 했더니 한 100장 정도가 나와요. 그럼 매 페이지 상단에다가 뭔가 출력하고 싶어. 그럼 어디다 해야 돼?
페이지 머리글. 자, 폼 머리글은요, 해당하는 폼, 맨 처음에 한 번, 그리고 바닥글은 맨 끝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폼이 100장이라고 그러면 1페이지에 나오는 애, 맨 위에 한 번만 나오는 애는 폼 머리글이고요. 매 페이지 위에 나오는 애는 페이지 머리글이에요. 요거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폼하고 보고서 다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폼 머리글은 뭐라고요? 폼 시작할 때 한 번, 페이지 머리글은요, 매 페이지 위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본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데이터가 표시되는 공간이에요. 폼 머리글은요, 폼의 제목과 같은 항목을 지정하는 영역으로 한 번만 표시돼요. 폼 바닥글은요, 폼 밑에 한 번만 표시돼요. 대신에 페이지 머리글과 바닥글은요, 폼을 인쇄할 때 표시할 정보에 해당하는 영역에다가 매 페이지마다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페이지 바닥글은요, 얘는요, 인쇄 영역의 밑에 매 페이지 하단에 우리가 표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쪽번호나 날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시하게 되겠죠. 5개 영역은 모두 구성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봉사 내역이라고 하는 폼이 있고 어떤 폼을 가지고 해볼까? 요걸 한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봉사 내역 폼. 얘를 가지고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맨 위에 있는 봉사 종합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갔을 때 데이터가 부족하네. 좀 영역을 좀 크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하고요. 얘 영역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늘려주면은 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고 인쇄 미리 보기 딱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여러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봉사 내역 종합이라고 하는 이 항목은요, 어때요, 지금? 1페이지에만 나오고 2페이지는 안 나오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폼 머리글 영역이에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이름이 있어. 그리고 본문은요, 실제 우리 컨트롤로 표시한다고 했죠. 선생님, 근데 좀 전에 우리 보기 본 것처럼 폼 머리글만 있고 페이지 머리글은 없는데요?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럴 때는 이 폼 머리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세요.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과 바닥글 표시할 수 있도록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은 이제 페이지 머리글이 나오는 거죠. 자, 페이지 머리글에다가 우리 한번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페이지 머리글. 얘는요, 또 하나 복사해서 컨트롤 C 여기 눌러주고 여기는 페이지 바닥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폼 바닥글은 뭐 어차피 아시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봉사 내역 종합을 우리 뭐라고 하면 될까요? 폼 머리글. 그리고 폼 바닥글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하는 김에 하자, 그지? 이렇게 해서 폼 바닥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닫기를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서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은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여기 없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인쇄 미리 보기 활성화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요, 첫 번째 페이지니까 폼 머리글과 페이지 머리글이 같이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에는요, 페이지 바닥글이 표시가 돼요.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요, 맨 위에 페이지 머리글과 맨 아래 페이지 바닥글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맨 뒤에 폼 바닥글. 그죠? 요거 구분하시면 돼요. 보고서도 똑같아요.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아이. 또 실기에도 나와요. 실기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표시하시오 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자, 폼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바운드 폼과 언바운드 폼으로 구분된다. 바운드 폼은 테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쿼리가 SQL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운드 폼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이나 쿼리 또는 SQL까지 된다 했죠. 연결되어 있는 폼으로 테이블이나 데이터에 입력, 편집, 수정할 수 있다. 언바운드 폼은요, 테이블이나 쿼리에 레코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폼으로 사용자 편의자를 위한 안내나 지시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대요. 자, 문제 갑니다. 문제예요. 사실은 기출문제. 근데 이제 예제로 바꿔놓은 거죠. 자, 테이블이나 질의 데이터의 입력, 편집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체는 뭐예요? 폼이죠. 자, 일반적으로 바운드 컨트롤이라는 건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표시되는 영역이래요. 본문이네요. 그죠?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은 이 본문에 해당하는 애들은 반복해서 레코드가 계속 반복되죠? 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직접 테이블을 연결하여 입출력 환경으로 사용되는 폼은 바운드 폼. 폼 디자인을 잘못하여 A 화면과 같이 표시되었대요. 그래서 B처럼 바꾸고 싶대요. 자, 차이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얘가 지금 본문에 얘네가 여기가 본문 영역이거든요. 레코드 각각 있고 여기 위에 얘 제조업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위에다 한 번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지금 본문에 있는 거거든요. 본문에. 어? 근데 나는 본문에 있고 싶지 않고 위에다 놓고 싶어. 요 위에가 폼 머리글인지 또는 페이지 머리글인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한번 볼 거고요. 단일 폼, 연속 폼에 대한 거 이건 좀 이따 볼 거고 본문의 모든 레이블 컨트롤에 폼 머리글로 옮긴대요. 아, 폼 머리글이구나. 아, 본문에 있는 거. 본문의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폼 머리글로 올린다 그랬는데 텍스트 상자하고 레이블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자, 디자인 보기 한번 가봅니다. 위쪽에 있는 기관 코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쪽에 유형이 레이블이라고 나와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이름표잖아요. 레이블, 라벨. 자, 밑에 있는 기관 코드 얘 클릭해 보면은 얘는 텍스트 상자라고 나와요. 두 개의 차이는 얘는 단순하게 이름표인 거예요. 이름표. 얘는요, 계산도 할 수 있고요. 바운드 해가지고 필드 값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얘네가 들어가게 되면 레코드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은 폼 머리글에 얘네가 올려져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문제에 있던 것처럼 한번 바꿔볼게요. 얘네가 지금 묶여 있어요. 이때는 정렬해 가가지고 레이아웃 제거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만 이렇게 얘가 지금 폼 머리글이 레이블 컨트롤이 커요. 그래서 겹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X 그리고 얘네를 본문에다가 내려볼게요. 컨트롤 V 눌러주고 맞춰주고 자, 우리 페이지 머리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페이지 바닥글과 머리글은 제거하고요. 이렇게만 한번 놔둬볼게요. 문제처럼. 열어보니까 어때요? 매 본문에 있는 레코드마다 값들이 쭉 나오죠. 자, 얘네가 우리 지금 연속폼입니다. 연속적으로 레코드가 여러 개 나오죠? 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에 형식에 보시면은 기본 보기 종류가 나와요. 단일 폼이냐 연속 폼이냐. 우리 단일 폼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단일 폼으로 얘를 바꾸게 되면은 레코드가 하나만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단일 폼이에요. 연속 폼은요, 레코드가 여러 개 나와요. 얘네는 다 여러 개 나오니까 연속 폼인 거예요. 얘네 지금 위에 머리글, 폼 머리글인지 페이지 머리글인지 모르겠으나 올라와 있어요. 다음 폼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폼 머리글은 폼 머리글이에요. 폼의 머리글은 제목같이 모든 레코드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표시한대요. 인쇄할 때는 첫 페이지 맨 위에 나온대요. 맞아요. 자, 페이지 머리글은 제목이나 열 이름과 같은 정보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근데 폼 보기 상태 및 인쇄 시에 표시된다 그랬는데 폼 보기 상태에서는 우리가 페이지 머리글이 안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에? 다시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얘를 좀 줄여놓고 컨트롤 X,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V 요거 이제 페이지 머리글이라고 해놓자. 그죠? 페이지 머리글이라고 해놓고 닫고 얘가 폼 보기 상태예요. 지금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보여요? 안 보이죠? 인쇄 미리 보기에서만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쇄 시에 표시되는 건 맞는데 폼 보기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얘가 핵심. 본문은 실제 데이터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연속 폼의 경우 레코드에 따라 반복적으로 표시가 된다. 페이지 바닥글은 날짜나 페이지 번호와 같은 정보가 매 페이지 아래에 표시된다. 맞아요. 다음 중 폼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컨트롤 마법사를 이용해서 폼 닫기, 우리 좀 전에 만들어 봤었는데, 그죠? 할 수 있다. 맞네. 폼 속성 시트에서 그림을 설정을 하면 폼의 배경 그림으로 표시가 된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자, 여기에서 폼 속성하고 이 컨트롤 속성이 달라요. 이게 창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폼 속성은 이 모서리에 요 조그만 사각형 있죠? 얘 클릭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형식의 그림이 있고요. 얘를 클릭해가지고 그림 하나 넣어볼게요. 이거.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군요. 아하, 배경이 되는군요. 왜 사무자도 하냐, 근데. 자, 사각형, 직선 등의 도형 컨트롤을 삽입할 수가 있고요. 그룹화 및 정렬 기능으로 레코드 그룹화에 표시할 수 있다? 그룹화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정렬은 가능합니다. 에? 정렬은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여기에 가가지고 얘 좀 그림 좀 지워줄게요. 자, 얘네 이렇게 딜리트 누르고 엔터 누르면 지워져요.
자, 정렬은요, 이쪽에 보시면 데이터에서 우리 정렬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봉사 코드, 우리 내림차순 뭐라 그랬어요? DSC. 이렇게 줘버리면 얘가 실행될 때 정렬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연속폼이 아니라 제대로 안 나오는군요. 이것도 우리 형식에 가서 연속폼으로 바꿔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봉사 코드가 큰 것에서 작은 쪽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룹화는 안 돼. 자, 폼 만들기는요, 만들기 폼 그룹에서 가능하다. 폼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폼 모양을 컬럼 형식, 테이블 형식, 데이터 시트, 맞춤 중에서 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폼을 만들 때는 만들기 폼 디자인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폼 디자인 여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거 막 이렇게 텍스트로, 이게 레이블이거든요. 얘가 레이블이고 얘가 텍스트 상자예요. 이렇게 넣으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다른 데이터와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표시할 수 있는 애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폼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근무 코드에 대한 폼을 만들고 싶어요. 얘를 자동 폼이라고 하는데, 얘를 선택한 다음에 폼을 눌러주면 그냥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얘를 자동 폼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요, 폼 마법사가 있어요. 어떤 걸 갖다 쓸까? 우리 봉사 기관, 봉사 내역 가지고 해보자. 여기에서 봉사 코드, 학번 얘네들 갖다 쓰고, 여기에 보면은 열 형식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컬럼 형식이라고 나오죠? 이거 이름 바꿔주세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열 형식으로 2010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컬럼 형식.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실 때, 아, 컬럼 형식이 열 형식이구나. 컬럼이 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봐주시면 되겠네요. 테이블 형식으로 할 거냐, 데이터 시트로 할 거냐, 맞춤으로 할 거냐인데, 여기에 있는 얘네 종류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열, 테이블, 데이터 시트, 맞춤. 자, 열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음, 마침.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컬럼형 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익숙하게 컬럼형이에요. 이게 사무자동화에서는 얘가 이거 만드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전에 2003년도에 나왔던 그런 애고, 요즘엔 좀 다르게 만듭니다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컬럼형이라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열 형식이에요. 그래서 폼 마법사에서 만들 수 있는 종류가 어떤 게 있다고요? 네, 열, 테이블, 데이터 시트, 맞춤. 얘네 중에서 할 수 있다. 자, 컬럼 형식의 폼 좀 전에 보셨죠? 컬럼이 뭐예요? 열이잖아요, 열. 열이 뭐예요? 필드. 그래서 필드 단위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애예요. 각 필드가 왼쪽에 레이블과 함께 표시가 된대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얘네 이름표고요. 얘네 텍스트 상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블에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애예요. 자동 폼은요, 좀 전에 우리 봤죠? 폼의 형식과 원본으로 사용할 테이블이나 쿼리만 선택해서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하고요. 그냥 폼 눌러주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한 개만 가능해요. 한 개만.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하고 여기에서 폼을 누를 수 없다고. 하나만 선택하고 폼을 누를 수 있다고. 됐습니까?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 폼을 이용해서 폼을 새로 만들 거예요. 이때 선택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자, 얘는 폼 마법사가 아니라 자동 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했을 때 표시될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항목 데이터 시트 폼 분할, 그 다음에 모달이 뭔지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피벗 차트, 피벗 테이블 이런 애들 할 수 있다. 그래서 폼 분할로 이렇게 해주면은 위에는 컬럼 형식, 아래는 데이터 시트 형식. 얘가 컬럼형이고요. 얘가 데이터 시트 형식이에요. 두 개 다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행 형식은 없죠. 우리 컬럼 형식은 있어도. 그죠? 그리고 컬럼 형식은 우리 마법사에서 선택했죠.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의 입력 및 편집 작업을 위한 일종의 인터페이스다. 바운드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와 연결되어 있는 폼을 말한다. 자동 폼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 안 된다 그랬죠?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다. 자, 테이블 및 쿼리에는 이벤트를 지정할 수 있지만 폼에는 할 수 있다. 다음 중 폼 마법사를 이용하여 폼을 작성할 때 폼의 모양을 지정하기 위한 선택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벗 테이블이죠. 컬럼 형식 또는 열 형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폼 만들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폼이 있고 분할 폼, 여러 항목, 피벗 차트, 새 폼, 기타 폼, 폼 디자인. 자, 폼 한 번에 한 개의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을 만들고요. 분할 폼 좀 전에 보셨죠? 위쪽 구역에는 데이터 시트, 한쪽 구역에는 뭐예요? 컬럼 형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잘못 설명된 것 같은데 위쪽 구역에는 컬럼형,
컬럼형이 아니라 열형이라고 그러죠. 열 형식을 표시하는 폼을 만들고 아래쪽 구역에는 데이터 시트에서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여러 항목은요, 핵마다 레코드가 하나인 데이터 시트에 여러 레코드를 만든대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얘는 저장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여러 항목 딱 눌러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하는 열의 밑에 쭉 연속 폼 형태로 데이터를 표시하는 이러한 형태의 폼이 만들어지는군요. 자, 폼 디자인은요, 디자인 보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문제 갑니다. 만들기 폼 그룹에서 명령을 이용해서 위쪽 구역에는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폼을 만들고 아래쪽 구역엔 데이터 시트 선택한 것을 하는 것은 폼 분할이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얘네가 좀 달라진 게 위에 컬럼형으로 바뀐 거죠. 열 형식으로 바뀐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예전 문제니까 그렇게. 다음 중 폼 만들기, 이것도 문제를 아예 수정을 할까요? 그 위쪽 구역에는 데이터 시트가 아니라 열 형식을 표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중 폼 만들기 도구로 빈 양식의 폼에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 상자, 레이블 단추 이런 거 만들어 넣는 거를 폼 디자인이라고 한다.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만들기, 폼 디자인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기존 필드 추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모든 테이블, 뭐 근태 내역에서 내가 근태 일자 필드를 갖다 쓰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폼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열어보면 걔네가 연결돼서 그 값이 표시되는 것. 폼의 주요 속성들이 쭉 나옵니다. 폼의 속성은 폼의 크기, 색, 화면, 위치, 동작과 같은 폼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정하는 것이래요. 폼의 속성은 디자인 보기 형식에서 설정할 수가 있대요. 좀 전에 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캡션, 얘는 해당하는 폼의 이름표예요. 이름표.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폼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얘를 좀 닫고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 폼에 대한 이름이니까 캡션에다가 개똥이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실제 폼 이름은 얘지만 얘를 실행했을 때 표시되는 이 폼의 이름은 개똥이로 바뀌는 거예요. 별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보기에는 우리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연속 폼, 단일 폼, 뭐 이런 애들이 있었죠. 얘는 2003 버전에 있던 애라서 얘는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자, 기본 보기 개체를 열었을 때 표시되는 보기 형식을 지정하는 거로 단일 폼, 연속 폼, 데이터 시트,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분할 표시 폼에 제공된다. 연속 폼은 현재 창을 채울 만큼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시한다. 연속 폼. 단일 폼은 한 개에 한 번씩. 데이터 시트 형식은 엑셀처럼. 자, 분할 표시 폼, 데이터를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할 수 있다. 그죠? 앞에 보셨습니다. 폼 두 보기 중 하나의 필드를 선택하면 이동한대요. 이것도 한번 이동하는지 한번 볼까? 그래서 봉사 내역 가지고 기타 폼의 폼 분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쭉 해가지고 선택하니까 얘네가 값이 바뀌네. 자, 맞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군요. 맨 아래 거 선택하니까 이렇게.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동해 보면은 같이 서로가 연결이 돼 있어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네요. 데이터 시트가 표시되어 있는 위치를 폼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쪽에서 표시할 수 있대요. 야, 이거 되나? 한번 해보자. 저도 안 해봤는데요. 디자인 보기 이렇게 해주고. 자, 마우스 오른쪽 속성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본 보기는 분할 표시 폼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은 여기에 분할 표시 폼의 방향이라고 옵션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 시트를 아래쪽인데 여기에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할 수가 있군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사방향으로 다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해서 봉사 내역 2였나요? 이렇게 보니까 왼쪽에도 붙는군요.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분할된 폼 중에 한 항목에서 필드를 선택하면 다른 애도 같이 선택된다. 됐죠? 그리고 양쪽에서 모두 수정이 가능하다. 자, 요거는 뭐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요건 하나 지워주겠습니다. 자, 분할 표시 폼은 만들기 탭의 폼 그룹에서 폼 분할을 클릭하여 만들 수가 있다. 분할 표시 폼은 데이터 시트 보기와 폼 보기를 동시에 보기 기능이며 이 두 보기는 같은 데이터 원본이 연결돼 있어서 항상 동기화된다. 표 속성의 창 분할 표시 폼 방학의 항목을 이용해서 위아래 요구 네 가지 가능하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폼이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되는 경우 설정된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은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화살표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있잖아요. 얘네가 레코드 선택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레코드를 선택할 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얘가 레코드 선택기예요. 얘는 지금 단일 폼이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얘는 또 연속 폼이구나. 자, 어떤 걸로 봐야 될까? 오빠 사랑해. 봉사 내역 종합. 여기 있군요. 얘네가 레코드를 선택하는 레코드 선택기예요. 이 위치가. 그러니까 레코드 선택기가 나오는 경우는 얘는요, 기본적으로 얘는 연속 폼이에요. 그냥. 아셨죠? 이걸로 보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연속 폼이에요. 단일 폼에는 얘가 나오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기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폼에 가셔가지고 형식에 가보시면은 쭉 밑에 내려보면은 레코드 선택기 예돼 있는데 아니요 눌러버리면 얘가 없어집니다. 눌러서 보시면은 없어져요. 그리고 아래쪽에 얘를 탐색 단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고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탐색 단추 아니요 이렇게 해주면 얘 탐색 단추도 숨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십시오. 필기 실기 둘 다 출제가 됩니다. 요 아래 있는 게 탐색 단추고 얘가 레코드 선택기라고.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폼의 데이터 입력, 편집 작업 등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테이블 쿼리 SQL문을 원본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캡션 속성을 이용해서 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폼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별칭이에요. 폼의 이름은 그냥 폼 이름을 바꿔주면 돼요. 그림 속성을 이용해서 배경 놓을 수 있고요. 기본 보기 속성을 이용해서 화면에 표시되는 형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작성된 폼을 한 화면에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되도록 하려면 자, 예제를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본문의 레코드를 여러 개 표시하는데 이걸 하나만 하고 싶대요. 그럼 어디서 하면 돼요? 여기에서 기본 보기에서 단일 폼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죠. 다음 중 폼 작성 시의 속성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속성 설정에 대해서 폼은 이건 뭐 계속 나온 보기고 폼의 제목 표시줄에 표시되는 텍스트는 이름, 속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목 표시줄에 표시되는 것은 뭐다? 캡션에서 한다. 밑에 있는 거 얘는 됐고요. 자, 이벤트 작성을 위한 작성기는 식작성기, 매크로 작성기, 코드 작성기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이벤트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에 가보면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벤트 프로시저가 보이고 여기에 점점점 눌러보시면은 매크로식 코드 작성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크로식 코드 작성기, 매크로식 코드 작성기 이렇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 자, 우리 요거 그림 배경 사용한다 그랬죠? 그림 유형은 그림을 포함할 것인지 연결할 것인지를 설정하고요. 자동 가운데 맞춤은 폼을 액세스 창 가운데 맞출 것인지 여부를 설정하고 자동 크기 조절은 전체 레코드나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폼 창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대요. 테두리 스타일은 테두리를 지정을 해서 있게 없게 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테두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테두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고 요 컨트롤 학번에 테두리를 없애볼게요. 그래서 테두리 실선인데 얘를 투명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쪽에서는 우리가 테두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추 두 개 우리 모두 보셨죠? 레코드 선택기 얘네가 레코드 선택기고 얘가 탐색 단추예요. 자, 스크롤 막대는 이쪽에 이거 열었을 때 레코드가 많을 경우 어디 있냐 아까 많았던 거 얘가 이제 스크롤이고 얘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컨트롤 상자의 표시 여부를 우리가 표시하거나 안 할 수 있다. 자, 컨트롤 상자는 한번 해볼까요? 닫아주고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 보기. 폼 속성에 가서 밑으로 가서 컨트롤 상자 아니요. 얘가 뭐냐 한번 보자. 컨트롤 상자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폼 창 닫기 있잖아요. 얘네예요, 얘네. 그래서 이럴 때는 닫기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쪽에서 컨트롤 상자 얘 눌러주시면은 어떤 것인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죠. 지금 창 최대화 최소화 단추 이런 게 있는데 얘도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없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있긴 있네. 둘 다 표시. 예. 그래서 이렇게 열고 열어보면은 이쪽에 얘를 가지고 하는 건가?
다음에 최소화 최대화 단추는요, 이 창의 최대화 최소화 단추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눌러보면 얘는 표시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폼이 열리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파일에 가셔가지고 옵션에 가보시면은 이쪽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창 겹침 옵션이 있거든요. 탭 문서인데 얘를 창 겹침으로 바꾸면, 겹치기로 바꾸면, 그러고 얘를 닫고 얘를 아예 다 닫았다 다시 열어야 돼요. 아예 속성이 바뀐 거라서. 그래서 다시 열어보고 이번에 폼을 이렇게 열어보면 얘네가 창 형태로 나와요. 그 상태에 보면은 이쪽에 최대 최소화 단추 보이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이게 이제 예전 버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표시 안함 이렇게 표시하고 닫기 눌러주면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최대 최소화 단추가 안 보이죠. 요건 컨트롤이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폼 보기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폼이 나타나도록 폼 속성을 설정했다. 가장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선 속성을 예로 설정했다 그랬는데 이 구분선이 지금 뭐냐면은 요 사이의 선이거든요. 요거 보이시죠? 약간 까맣게 레코드 구분선이에요. 있는 거예요. 기본 보기 속성은 연속폼 맞고요. 자, 레코드 선택의 속성을 여기 있는데요. 그죠? 그리고 탐색 단추 속성 있네요. 자, 우리 구분선은 안 해봤으니까 구분선만 한번 해보죠. 자, 레코드 많은 거 하나. 뭘 가져야 되나? 이 녀석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대신에 연속폼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네 닫아주고 디자인 보기에서 얘를 연속폼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닫기 눌러서 한번 보고 얘네를 쭉 늘려보시면은 자, 여기에 레코드마다 여기 있는데 얘네가 지금 선이 없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그리고요, 이쪽에 가셔가지고 폼 속성에 가서 구분선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 형식에 배경색이 두 가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둘 다 다른 배경색도 없는 걸로 신색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둘 다 흰색으로. 그러면 구분이 더 확실히 되거든요. 저장하기에 눌러주고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구분선이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살펴봤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폼의 각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예요. 그리고 폼 속성 시트에 어떤 항목이 있고 걔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